네, 오늘도 둘 중 한 종목은 방송에서 바로 공개가 되죠. 오늘은 마르스 전문가님의 히든 종목입니다. 공개해 주세요. 이 대장이 제작하는 거, 바른손 ENA가 정답이었습니다. 전문가님 대장이니까 이제 쭉쭉 올라가겠죠. 네, 이제 과거 흐름을 좀 먼저 보겠는데 네. 바른손 ENA 보시면은 과거에 이 황금 종려상 플러스 기생충 이슈가 나와주면서 주가가 저점 대비해서 대략 한 140%가량 큰 급등이 나와줬습니다. 그게 바른손 ENA였는데 사실상 컴퍼니 K에 비해서 굉장히 큰 급등이 나왔었죠. 그런 부분에서 지금 저점을 찍고 이제 바닥에서 올라와주고 있는데 최근에 음봉이 나온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음봉이 왜 나왔냐? 그 당시 오스카상에 대한 후보가 확정이 나면서 그러면서 음봉을 때렸습니다. 그럼 뭐냐? 이제부터 기대감은 확정이 되면 안 돼요. 상을 받았다. 확정이 되면 안 됩니다. 그 전까지 상을 받을까 말까. 만약에 받는다면 101년 만에 대한민국의 역사를 쓰는 그러한 영화가 될 수 있던 기대감에 지금부터 상승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2월 8일까지 아마 우상향세가 좀 지속적으로 나오지 않을까라고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매수는 시초가 이하입니다. 음봉이 나오면은 매수해볼 만하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손절가 라인 때는 이 저점에 있는 매물대 구간입니다. 1730원 지키시면 충분히 이 음봉 라인대가 굉장히 매물이 많이 쌓이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키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 라인대를 본다고 한다면은 아마 이 정고점 부근 대략 2,000원까지는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 후보자 선정 때 이제 2,000원 근방까지 갔다가 빠졌거든요. 그럼 오스카상 그 실질적인 2월 9일이 되기 전까지는 그것보다도 최종 후보 선정보다도 기대감이 크기 때문에 아마 정고점을 돌파하는 2,000원 라인 때까지 기대해보면서 그대로 홀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마르스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은 바로 바른손 ENA였습니다. 매수가는 다음 날 시초가 이하로 음봉 매수 전략 세워주셨고요. 목표가는 2,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730원으로 세워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하셔서 꼭 행복한 수익률로 보답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은 IT주 아닌 거예요? 반도체도 아니고. 그렇죠. 그럼 서비스? 네. 뭘까요? 워낙 지금 IT는 제가 뭐 갖고 왔던 종목들이 너무 좋기 때문에 네. 그냥 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이제 수익을 계속 저축처럼. 늘리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이제 IT주가 좀 쉴 때 네. 조금 대체할 수 있을 만한 종목을 갖고 왔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단기 수익으로도 좋을 만한 종목인 것 같은데 일단은 제가 힌트를 첫 번째를 이렇게 제시해드린 거는 우리 투자자분들이 지금 글로벌 트렌드를 좀 알고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힌트를 준비를 해왔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작년부터 시작해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정말 이 자괴감을 느꼈었던 이유는 그겁니다. 미국 주식시장은 계속적으로 올라가는데 왜 도대체 한국 시장은 안 가느냐 이건데 지금 선진 국가들은 거의 대부분 산업의 중심이 서비스업이 중심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통 제조업에 대해서는 좀 많이 축소가 된 분위기라 신흥국 국가들이 전반적으로 제조업에 많이 좀 중심이 되어 있어서 제조업들에 대해서 이 수출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증시가 지금 거의 올라가지 못했었다라는 게 가장 큰 이유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잠깐 화면상으로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사실 이 차트를 잠깐 보면 정말 뭐 놀랄 노짜입니다. 그야말로 2009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게 바로 미국 시장입니다. 다우지수죠. 네. 근데 정말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 코스피를 보게 되면은 정말 괴리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네요. 보시면 알겠지만 10년 동안 거의 박스권 횡보밖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거 없습니다. 선진 국가들은 혁신 기업을 통해서 서비스업 중심으로 발전이 됐고 결국 신흥 국가들은 아직까지도 전통 제조업에 대해서 아직까지 비중이 높다 보니까 이 수출 산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라면 증시가 탄력적으로 올라가지 못한다라는 게 문제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서비스업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우리나라 반도체가 잘 가는 이유도 이겁니다. 서비스업의 중심이 바로 정보통신인데 정보통신에 가장 많이 들어가는 거는 결과적으로는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증시가 올라갈 때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올라갈 수 있는 거는 이제 메모리 반도체가 될 수밖에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동안 IT주를 좀 제시를 해드렸던 거고 서비스업을 조금 더 확장시켜서 얘기를 해보자면
뭐 금융이라든지 내지는 통신 내지는 헬스케어 이런 게 좀 이제 서비스업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해온 종목은 조금 이쪽 관련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얼른 힌트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라노스 전문가님의 두 번째 힌트입니다. 제약 바이오의 풍선 효과로 수급이 이쪽으로 쏠리고 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게 금융, 통신, 헬스케어인데 그럼 헬스케어 그렇죠. 맞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힌트를 첫 번째를 조금 포괄적으로 제시한 게 네. 처음부터 너무 많이 드리면 이제 다들 아실 것 좀 같아서 당황하신 것 같은 저 네. 맞춰가지고. 예, 조금 당황스럽네요.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거는 네. 지금 미국 증시가 계속 다우지수도 그렇고 S&P도 그렇고 나스닥도 그렇고 연일 신고가입니다. 그런데 이 신고가를 IT주가 이끌어갑니다. 그리고 그 외에 혁신 기업들이 이끌어가는데 상대적으로 가장 하락폭이 큰 섹터가 제약바이오입니다. 그거는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산업들이 지금 작년에 워낙 임상 실패를 수차례 겪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아직까지 제대로 탄력받아서 올라가는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거의 없습니다. 오늘 특히 한올바이오파마를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시가총액이 1조가 넘는 기업이 임상에 대한 노이즈로 인해서 장중에 하한가까지 기록을 하게 됐는데 그만큼 지금 제약바이오 업종에 대해서 상당히 별로 이제 좋은 흐름은 나오진 않고 있다라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트럼프 정책이 약가 인하 정책을 지금 계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보니까 바이오 섹터가 전반적으로는 상당히 규제 속에서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풍선 효과로 인해서 제약바이오가 위축됐을 때는 헬스케어 업종이 당연히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고 최근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도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제대로 못 가는 반면에 헬스케어 기업들이 지금 생각보다 주가가 우상향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 근데 우리 투자자분들이 이쪽 헬스케어 종목들을 잘 안 보시는 것 같아서 저는 반도체 섹터를 뒤이어서 봐야 될 섹터가 사실은 헬스케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준비를 했고 여러분들이 꼭 이 종목에 대해서 접근하셔서 좀 좋은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이 조금 어려우실 것 같긴 해요. 포괄적으로 그 지금 헬스케어 섹터다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또 세부적인 힌트를 안 주셨거든요. 어떡하죠? 그래서 뭐 헬스케어라고 네. 한다면 굉장히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노령화가 진행다 보니까 그 관련된 아마 수혜주가 아닐까 생각하는데 오. 첫 번째가 인피니트 헬스케어라는 기업이 오.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네. 최근에 저점을 찍고 저점에서부터 이 최근에 거래량이 조금씩 증가하면서 우상향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의 종목이 인피니트 헬스케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저점에 있는 종목들을 좀 많이 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인피니트 헬스케어도 좀 수혜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아시겠지만 우리가 뭐 헬스장을 가거나 하면 인바디를 잰다고 하죠. 그 관련된 인바디입니다. 예, 인바디라는 기업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 저점에서 이제 막 이 저점을 올려주면서 이제 막 상승이 나오려고 하는 모습이 보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바디도 저점 있는 부분에서 안정적으로 본다면은 충분히 아마 인피니트 헬스케어에서 두 가지 종목 중 하나가 되지 않을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마지막 힌트까지 들어보면 종목명을 정확하게 알 수 있을까요? 우라노스 전문가님의 세 번째 힌트입니다. 기관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 기관은 좀 안정적으로 우상향하는 거 아니에요? 또 폭발했다가 또 올라가고. 뭐 제가 최근에 제시했던 종목들의 거의 공통적인 그러니까요. 요소입니다. 디바이스 ENG도 그랬고요. 맞아요. JT도 그랬고 그다음에 지니틱스도 최근에 제시했을 때 기간 수급이 집중됐다고 했었죠.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도 헬스케어 업종이라고 하면 종목이 생각보다 많다라고 생각하지만 네. 별로 없습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최근 들어갔고 추세 상승이 나오는 종목이 몇 개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힌트를 오. 상세하게 제시하면은 바로 아실 수밖에 알아요. 없는 종목이라서 제가 좀 이렇게 포괄적으로 제시를 해드린 거고 지금 사실 기간 수급이 집중적으로 쏠리는 헬스케어 종목이 한 3개 정도 됩니다. 근데 3개 다 전부 다 지금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사실 어떤 종목을 잡아도 사실은 상관이 없으나 제가 가지고 온 종목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이
건강식품 쪽에 대해서 또 실적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잠깐만 한 종목만 예시 종목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는데 네. 미국의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이라는 기업을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지금 미국 주식시장에서 제약바이오 기업들 잘 안 가는데 이 기업만 지금 신고가 그리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이게 바로 헬스케어의 대장 회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관련된 기업들도 우리나라 기업에 좀 있는 편인데 이런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지금 상당히 시세를 뽑아내고 있다는 측면에서 단기적으로 뭐 5%, 10%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말 뭐 제가 앞전에 반도체를 제시했던 것처럼 30%, 50% 충분히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우리 시청자분들 종목명을 맞추셨을까요? 문자 게시판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